케플러 법칙은 3개인데 일단 1법칙 이게 다 지구과학 천문에 나오는데 왜냐 이게 다 천체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전체 운동을 우리 행성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달의 운동이나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운동이나 이런 행성의 운동들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도 배우고 지학에도 배우고 자 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 태양 주위의 행성이 도는 궤도를 분석해 봤더니만 타원 궤도로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 궤도로 도는데 타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타원이 뭔지. 원은 반지름이 일정한, 그지?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을 쫙 묶으면 같은 반지름상에 이제 그 점들을 쫙 묶으면 원인데 타원은 우리가 그릴 때 점이 2개. 요거를 초점입니다. 초점. 그래서 초점이 2개 있고 그러면 초점 주위에 저렇게 삐딱하게 그려놓은 저 원은 누구의 모임이냐? 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해요. 거리의 합이. 그래서 요 점이 만약에 거리를 이렇게 더했더니만 요 거리가 만약에 뭐 2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점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거리 합이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예요. 이게 원래 수학적 정의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걸 갖고 또 막 계산을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는 뭔지 알면 돼 그냥. 그래서 타원 궤도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반드시 초점이 2개 있는데 이게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을 설명하는 거니까 태양과 행성이 어디 있느냐 그걸 배치를 하는데 태양이 바로 두 초점 중에 한 초점에 태양을 두면 돼 이렇게. 그러면 다른 초점에 누가 있느냐? 없어. 거기는 다른 초점에는 없고 바로 이 궤도 이렇게 도는 이게 바로 행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면 지구, 목성이면 목성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거의 원에 가깝게 돌아 사실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진 않아. 근데 설명하려고 지금 많이 찌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거의 원에 가깝다 사실. 자, 근데 타원 궤도 돌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있어. 자, 원이면은 이 중앙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쭉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으나 이 거리가 다 어떻다? 똑같아. 그지? 거리가 다 똑같아. 원이면은. 하지만 타원이면은 태양에 가까울 때도 있지만 멀 때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제일 가까이 도는 여기 보통 손 이렇게 쭉 끄면은 제일 가까이 도는 이런 점을 우리가 근일점이에요. 제일 가깝다 그래서 제일 멀리 와 있을 때를 멀원자를 써서 원일점. 그래서 원으로 돌 때랑은 살짝 다른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이 생긴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초점에 이제 그 2개의 위치는 알아두고 정의는 이제 알면 되고. 근데 원과 다른 게 그러면 결국은 반지름이 또 2개가 생겨. 원일 때는 그냥 반지름이 1개인데 얘들은 긴 반지름, 작은 반지름. 이게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긴 거 쪽 반지름, 작은 쪽 반지름이 생기는데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 딱딱 자르면 요거 절반, 요거를 긴 반지름 또는 뭐 장반경이라고 돼. 길장자를 써서 장반경. 그럼 요 수직에 작은 것도 생기죠. 수직 위아래도 반 잘리면 요거는 짧은 반지름 또는 뭐 단반경 이렇게 부릅니다. 짧은 반지름, 단반경. 그래서 반지름의 개념이 2개가 돼요. 요 중에서 요 A, 긴 반지름이 나중에 이제 중요해요. 3법칙 가서. 그래서 원으로 돌 때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성의 운동이 이제 거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일정하지만은 실제로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이 생기고 우리 지구도 어쨌든 근일점, 원일점이 생기는데 그걸 나중에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태양의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태양의 사진을 찍으면 이게 좀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크기가 살짝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태양의 크기가 왜 바뀌었냐고. 예? 태양 크기가 더 이렇게 크게 보일 때는 결국 우리 지구가 어디 있을 때냐? 가까이 있을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일점에 있으면 태양이 좀 커 보이고 원일점에 있으면 살짝 작아 보여요.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근데 보통 문제 낼 때 이렇게 차이를 두고는 물으면 우리 그 지구가 가까이 있을 때 크구나. 그건 알면 돼. 근일점, 원일점. 자, 그치? 일단 타원 궤도로 돈다. 자, 그리고 타원 궤도로 돌다 보니까 이 가깝고 먼 곳이 지날 때 속력이 또 달라. 원운동할 때는 그냥 똑같은 속력으로 돌지만은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 속도는 속도인데 그냥 얘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고 면적 속도가 일정해. 면적 속도. 자, 면적 속도는 뭐냐면 얘들이 이제 돌잖아 이렇게.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도나. 그래서 여기 좀 가까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돈다고 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면 요 태양이랑 이은 요 선 있지? 이 선이 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태양과 이은 선이 휙 지나면서 딱 쓸고 가는 이 면적. 여기까지 가면 요 면적, 휩쓸고 지나간 면적. 저게 면적 속도야. 어떤 시간당 면적 얼마를 휩쓸고 지나갔느냐. 자, 그리고 멀리 있을 때도 갈 거 아니야. 멀리 있을 때도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 마찬가지 선을 연결해서 쫙 휩쓸고 간 면적. 자, 여기에 시간당 면적으로 계산한 그 면적 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같은 시간 동안 그 휩쓸고 지나간 면적도 같아야 되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우리 지구인데 한 달 걸렸다. 한 달 걸렸는데 이 면적이 S다. 그지? 그럼 여기도 만약에 한 달 걸렸다. 그러면 이 면적도 얼마? 얘도 S 나와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면적 속도가 일정할 거야. 자, 그래서 면적 속도가 일정한데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결국 이쪽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선이 짧잖아. 얘는 멀고, 그지? 선이 길어. 그래서 이 짧은 선이 지나가는 그 속도랑 이 긴 선이 지나가는 속도랑 이쪽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 왜? 짧으니까 이게 많이 가야 이 면적이 얘를 커버할 수 있어요. 얘는 길기 때문에 조금만 가야 돼. 만약에 얘가 움직인 이 길이만큼 얘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봐. 그럼 면적이 너무 넓어져. 그래서 짧은 선은 좀 빨리 움직이고 긴 선은 조금 움직여야 면적이 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 그지? 결국 가까우면 속력이 어떻다? 제가 도는 속력이 더 빠르다. 그래야지 면적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우면 속력이 빠르고 멀면 속력이 느리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꾸면은 보통 RV는 일정 이렇게 써. 이걸 RV는 일정. R이 그 거리, 떨어진 거리. 그래서 거리랑 속력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면 빠르고 멀면 느리고. 그래서 이 법칙이 가르쳐준 것은 결국 거리와 속력이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돌 때 결국 최대 속력은 어디겠어? 속력이 제일 크려면 거리는 제일 짧아야지. 제일 가까운 쪽이 어디 있을 때라고? 근일점이지. 근일점에서 제일 빠르네. 그리고 원일점에서는 제일 느리고. 그래서 애들이 근일점으로 접근할 때는 점점 빨라지고 지나서 원일점으로 접근하면 점점 느려지면 되는 거야. 이 법칙. 자, 됐고. 얘들 뭐 이 정도 개념 알면 되겠니? 자, 이거 다음에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인데 만류인력 법칙은 바로 이 3법칙. 조화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조화의 법칙. 자, 애들이 이제 말 그대로 조화인데 조화롭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조화의 법칙. 뭘 조화롭게 설명했느냐? 공전주기랑 행성들이 도는 공전주기. 보통 이제 P라기도 하는데 그냥 T로 놓고 T. 일반적인 주기식은 다 T야. 이 공전주기랑 얘들이 돌 때 이 반지름인데 이 긴 반지름 A. 장반경 A. 자, 얘들이 보통 멀면 주기도 커져. 장반경이 커서 멀리 있는 놈일수록 주기도 오래 도니까 길어지는데 그냥 비례가 아니고 T 제곱이랑 A 3승이 비례. 요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공전주기 제곱과 장반경 3승. 여기서 뭐 장반경이지만은 긴 반지름이지만은 실제 계산할 때 그냥 그 원으로 치고 그냥 해 그냥. 그래서 각 행성들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그냥 껴놓고 합니다. 거의 원으로 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장반경, 긴 반지름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한다 써도 되고 또는 T제곱은 KA3세 이렇게 비례 상수에서 는 해도 돼. 항상 수학적으로 는을 만들 때 K를 넣는 게 T제곱은 KA3승이다. 자, 근데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책에도 있을 거예요. T제곱과 장반경 3세 이렇게 하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지구, 뭐 그 목성, 뭐 해왕성 쭉쭉 있잖아요. 그지? 얘들이 거의 한 직선 이렇게 한 직선 여기다 거의 나야 되는 거 이렇게. 왜? 그 비례일걸요. 그래서 T제곱과 A3승이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 얘들이 같은 값을 가지고 쭉쭉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지야, 목도천해가 두두두두 이렇게 나야 된다. 이걸 찾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 설명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했죠, 지구. 자, 지구의 공전 주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바퀴 돌 때 얼마 걸리냐 물으면 365일이겠지만 연으로 하면 1년이죠. 그래서 공전 주기 단위를 그 연 단위로 하면 1년이 공전 주기. 자, 그리고 장망이 현재 공전 궤도 반지름을 하면 되는데 지구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뭐 몇 킬로가 있겠지만은 바로 AU라는 단위가 있어요. AU. 들어봤어요? AU? AU. 이게 천문 단위야. 천문 단위. 그래서 1AU가 뭐냐? 지구에서 어디까지? 태양까지. 요 사이 거리가 바로 1천문 단위. 1AU.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 빛의 속도라면 8분 정도 걸려. 그래서 초속 30만 킬로에 8분 곱하면 뭐 얼마 나오겠지?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돼. 1억 5천만 킬로라면. 근데 그걸 1로 잡아놓은 거야. 1AU.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단위를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 지구와의 거리의 몇 배냐. 목성이 만약에 뭐 10AU다. 그러면 우리 지구 태양 거리의 10배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왕성이 아마 한 40AU 될 거야. 해왕성. 자, 어쨌든 AU로 쓰면 1이야. 그지? 자, 왜 이걸 쓰냐면 어차피 얘 제곱인데 1의 제곱 해봐야 얼마야? 1이잖아. 그지? 1AU의 3승 해봐야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연 단위랑 AU 단위를 쓰면 T제곱 1년의 제곱이랑 1AU의 3승이랑 하면 그냥 바로 는 같아. 그래서 다른 놈들도 년과 AU를 단위로 쓰면 그냥 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뭐 가령 이런 거. 자, 우리 지구가 이제 1AU의 1년짜리야. 근데 어떤 여기 뭐 행성이 목성이 있다. 목성이. 자, 목성에 그 공전 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타원이지만 그냥 그 궤도 반지름을 해 그냥. 그래서 공전 궤도 반지름이 만약에 얼마를 볼까? 8AU다. 그러면 목성에 한 바퀴 돌 때 공전 주기는 몇 년이냐 이걸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이 그냥 는 하는데 공전 궤도 반지름 이게 A잖아. A 3승. 이걸 4로 해. 4의 3승. 그치? 4의 3승.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 이게 A라고 보면 되고 4의 3승은 누구의 제곱하면 되는 거야. 바로. 그럼 바로 연 나니까 연이랑 A는 무조건 그냥 는 하면 돼. 4의 3승은 누구의 제곱? 8의 제곱이죠. 8의 제곱. 64의 4, 4, 4는 64의 그치? 그래서 바로 얘는 8년 주기로 도는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만 1년, 2년, 연 단위랑 지구 태양 거리 그 AU를 쓰면 우리 태양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좋아요, 법칙. 자, 케플러 3법칙. 자,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요 3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유도를 했어. 그래서 그 유도하는 것까지만.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알아놓고 이거 응용하는 거는 이제 뒤에 문제에서 풀면 돼. 자, 요 조화의 법칙이 중요한 거야. 1, 2법칙은 그냥 이제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뉴턴이 모든 만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네. 중력, 만류인력. 그래서 만류인력을 누가 그러면 중요하냐? 그걸 찾아낸 거야. 만류인력이 누가 중요한지를. 자, 그래서 그 조화의 법칙 얘에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이걸 유도하는데 요 유도할 때 필요한 게 원운동 해석이기 때문에 원운동에서 원래 필요한 구심력식이 있어. 이 구심력식은 이제 물투에서 많이 해 사실 원운동 해석 자체는. 근데 물리원에서는 요 케플러 만류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 할 때 구심력, 중심으로 물체를 당기는 구심력 F는 R분의 Mv 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반지름 R분의 질량 M, 속력 V 제곱.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반지름 R로 질량 M짜리가 V로 지금 막 돌고 있다 그러면 안쪽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요 힘이에요. R분의 V 제곱. 자, 이걸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 태양의 라지엠이라고 치고 태양 주위를 반지름 R로 도는 어떤 스몰 m짜리 행성 이렇게 돌 거 아니야, V로. 그래서 이 구심력이 안쪽으로 당길 거 아니야, 구심력이. 그게 둘 사이의 만류력이겠죠. 둘 사이의 만류력이 돌리는 구심력을 작동할 테니까. 그래서 이 구심력식을 빌어와서 만류력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것식은 그때 요 조화의 법칙만 사용하면 됩니다. T제곱은 K의 3乗.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반지름이니까 R 3乗만 그냥. 원래 A인데 원운동으로 치면 그냥 R로 하면 되겠냐.
자, 그대로 그냥 이어서 하면 돼. 얘를 당기는 힘이 지금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힘이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변형하는 거죠, 변형하는 거. 그래서 만릴력 F는 R분의 mv 제곱인데, 요 R을 이 거리 이제 대문자로 그냥 바꿔보고, 그러니까 얘를 소문자로 하지. 왜냐면 대문자 R은 보통 우리 지구 반지름이나 뭐 태양 반지름 이런 거 할 때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반지름은 스몰 r로 해 그냥. R분의 mv 제곱. 자, 요걸 이제 변형하는데 뭘 넣냐면 어떤 물체가 v의 속도로 돌아가지. 근데 우리는 얘를 써야 되니까 주기가 필요하지. 주기.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주기를 t라 하면 속력이 원래 주기 한 바퀴 돌 때 시간분의 한 바퀴 도는 거리 곧 원둘레 2파이 r이거든요. 항상 속력은 모든 동의 속력은 t분의 2파이 r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분의 한 바퀴 도는 거리 원둘레 2파이 r이니까. 그래서 요걸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r분의 m v는 곧 t분의 2파이. 그치? 그래서 공전주기 t로 v의 속도로 쭉 돌 때 v는 항상 t분의 2파이. 요걸 쏙 집어넣은 거네. 자, 이걸 왜 집어넣냐, 그지? 조화의 법칙을 써야 되니까 반드시 t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r제곱이 있고 r이 있으니까 하나는 약분되고 분모가 바로 t제곱이 돼. m 그 다음에 4파이 제곱이랑 r 하나가 톡 튀어나와. r 하나 약분시킨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90역식에다가 v를 처음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저걸 쓰면 돼. t제곱. 그래서 요 t제곱이 곧 누구다? kr 3승이네. kr 3승. 조화의 법칙. 그래서 k라는 상수를 넣고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냥. 그래서 kr 3승분의 m 4파이 제곱인데, 자, 앞에 상수 k, 그 다음에 4파이 제곱은 따로 쓰고 이렇게 상수는. 그 다음에 분모에 r 3승의 r이니까 또 약분하면 r 제곱이 남지. 그지? 그리고 분자에는 m이 남고. 자, 그냥 정리한 거야. 그래서 r 한 개 약분해서 r 제곱, 상수는 묶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상수분의 상수는 또 새로운 상수로 바꾼 게 바로 만릴력 상수지야. 모든 만릴력에 적용되는 상수 대문자씨는 새로운 상수를 묶은 거거든요. 자, 됐지?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 m은 지금 저 도는 행성의 질량, 지구 질량이야, 그지? 태양 질량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 만릴력식은 원래 만릴력 F는 G는 상수고 R 제곱분의 G 대문자 M 소문자 M 둘 다 들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스몰 m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 건 요건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꿀 때는 이제 무슨 개념이 한 개 더 필요하냐? 자, 이게 서로가 당긴단 말이야. 얘가 얘를 F로 당기면 얘도 얘를 얼마로 당기냐? F로 당겨야지. 자, 이게 무슨 법칙? 작용반정 법칙, 곧 뉴턴 3법칙. 작용반정 법칙. 그래서 스몰 m에 비례하면 라지 m에 거꾸로도 비례해야 됩니다. 작용반정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비례하니까 이쪽에서 스몰 m에 비례하면 저쪽에서는 라지 m에 비례해. 그래서 쏙 돼요. 자, 이걸 유도하는데 적용된 법칙이 두 개야. 그러니까 요거 조화의 법칙이지. 케플러 3법칙이니. 케플러 3법칙도 썼지만은 뭐도 써야 돼? 뉴턴 3법칙도 써야 돼. 이걸 빠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뉴턴 3법칙 두 개 법칙이 적용된 거다. 그래서 만릴력식 R 제곱분의 G, M, M 두 놈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요 G 상수는 나중에 그 기밴드 씨가 막 납덩어리 이렇게 해서 측정한 거야, 그냥. 측정하면 돼. 어차피 관계식을 잘 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중력 등등등 다른 쪽으로 더 연결을 쭉쭉쭉 해서 써먹고 있다. 모든 만물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이 G가 막 마이너스 11승인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숫자가. 그래서 이 힘이 나타나려면 질량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 지금. 그래서 앞에서 했었지?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보다 훨씬 약하다, 그지? 보잘것없는 힘. 그래서 뭐 별, 뭐 행성 이 정도는 돼야 나타나는 힘이다. 그래서 뉴턴 3법칙이 케플러 3법칙에서 갖고.